제가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선생님. 폭삭 속았수다. 선생님 슬퍼서 못 보겠다 이렇게. 아까 슬퍼서 못 보겠다. 그거 보면 눈물 날 것 같아서 못 보겠다. 네. 어. 그걸 보면서 인생의 어떤 전체 어머니 인생의 전체가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16화 만에 보다가 진짜 다사다난하다. 근데 그 시절에는 다사다난 안 하신 분들이 없었어. 그래서 인생 왜 살까 중간중간 그런 생각도 들긴 했거든.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오긴 한 것 같아요. 3대 비극. 3대 비극은 나는 첫째도 자식이고 둘째도 자식이고 셋째도 자식이야. 자식을 앞세우는 것만큼 갖다 댈 비극이 없어. 없으면 굶으면 돼. 정말이야. 자식 앞세우는 것처럼 최고의 비극은 없어. 그걸 따라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야.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선생님? 비극이라. 글쎄 3대 비극을 따지자면 난 첫째도 둘째 셋째도 그거라고 봐. 자식을 앞세운 거? 자식을 낳은 것도 비극인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불행이지. 뭐 비극까지는 아니어도.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 계속 자식이 눈에 밟히고 막 아프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걱정되니까 온 신경이 막 이제 거기로 가고 이런 걸 한번 느껴보니까 이게 진짜 불행까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비극이랄 거 없어. 인생이 비극이지. 뭐 내가 그랬잖아. 태어나는 순간 행복과 불행 시작이라고. 비극이라는 거는 진짜 비통함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 어떤 거를 자식 죽인 거에 그 비통함을 비교를 하겠냐고, 그지? 나는 첫 번째, 두 번째도 그거라고 보는데, 내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것들은 비극이 아니야. 그것도 내 삶의 일부일 뿐이야. 지나가고 뭐 돌이켜 생각해보면 6.25 동란도 겪었고, 일제시대도 겪었는데, 그때만큼 비극적인 데가 어디 있겠어, 그지? 그 시대로 따지자면, 옛날에야 뭐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돌이켜보면 진짜 웃을 때도 있고 그냥 그랬지 힘들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사람이니까. 그치.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것도 비극이야. 거기서도 많은 비극이 발생을 하잖아, 그치? 근데 삶의 일부인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식을 앞세운 것 제외하면 진짜 아무런 비극이 없네요. 그렇지. 인생 자체가 비극이라니까, 뭘. 그러면 3대가 안 나오겠네요. 1대 비극이네요. 3대 비극은 첫째, 둘째, 셋째도 자식이라고 그랬더니 얘가 그것만큼 비통한 게 없다는 소리야. 거기에다 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부득이하게 이게 사람이 태어나면 팔자가 정해지고 운이라는 놈이 작용을 하는데 뭐 자식을 앞세우는 팔자도 당연히 그러면 있지. 있겠네요. 그분들의 마음을 감히 조금 뭐 선생님께서는 상담을 하시니까 나도 그래도 그거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다 100% 헤아릴 순 없는데 그것만큼 비통한 게 없겠구나. 입장 봐서 생각하면 밥이 넘어갈까? 그 애기가 좋아했던 반찬도 못 해먹을 것 같아. 넷플릭스 대사에 그런 게 나거든요. 가장 작고 가장 큰 무덤이 가슴 속에 있다. 그 애기가 하나 죽었지? 예. 이제 그런 마음이 대부분 그런 마음일까요?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신다 하더라고요. 그치. 그게 다 내 탓인 것 같은 거. 아마 자식이라면 그럴 거야. 실제로 그러신가요? 상담하시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나오나요? 맞아. 왜 내가 그때 그걸 몰랐을까? 막 그런 자책들을 많이들 하셔.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나는 그거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위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로를 하지 않아. 그건 아는 체 하는 것도 되게 부담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럼 당신 자식 죽어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께서 절대 팔자 좋다 나쁘다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절대 얘기 안 하지. 비극은 딱 그거밖에 없어. 이거 주제를 짜온 건 아닌데 말씀하다 제가 이제 결핍 결핍이야 않지 뭐. 누구나 결핍은 있죠. 다 있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결핍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결핍을 알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랬는데 선생님께서 결핍을 벗어날 벗어날 수 없어. 그게 뭐 크게 사회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면 더더욱 그러겠지. 근데 작용한다 해도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 결핍이라는 거를 벗어나기가. 그러니까 결핍이 올가미처럼 매어 있는 느낌. 그 스스로 그 올가미를 덮어 쓴 거지. 그 팔자를 보면 결핍이 나와요. 그렇지는 않아.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오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쪽에 결핍이 있구나 이렇게.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경우에. 요즘 사회 현상으로 보면 돈에 대한 결핍. 그거는 99.9%가 다 느껴. 100억 건물 갖고 있는 사람도 느껴. 왜 100억밖에 없을까? 돈이 없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와 배불렀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지, 맞아. 근데 그분들은 또 그 위에 분들을 보고 있는 거고. 항상 자기보다 높은 곳을 보는 게 사람이니까. 돈에 대한 결핍은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항상 만족감을 말씀하시는.
맞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풍요 속에 빈곤을 사는 이유라고. 옛날 사람들은 빈곤에도 풍요롭게 살았어. 이번에도 풍요롭게 살았지. 빈곤에도 참 풍요롭게 살았어.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밥 숟가락 하나 더 올리면 되지 그냥 이런 느낌으로 맞아. 나눠 먹고 도와주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돈에 대한 결핍은 뭐 어쩔 수 없고 또 요즘 분들이 많이 느끼는 결핍이 뭐예요 선생님? 뭐 옛날에는 몰랐던 뭐 애정 결핍 이런 거 뭐. 애정 결핍 대중화돼 있죠 애정 결핍이라는 말이. 그렇지 대중화돼 있지. 근데 그렇게 떠드는 사람은 애정 결핍이 없는 거야. 저 애정 결핍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애정 결핍. 애정 결핍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받고 싶어 하는 거의 일종인 거지. 꼭 결핍이라는 게 받아서가 아니라 주어서도 채울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내가 주어서도 채울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건 갱생이 안 되는 거야. 아 결핍은 주어서도 채울 수 있는. 주어서도 채울 수 있다 하더라고. 왜 누군가한테 애정 결핍도 있고 나는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에 대한 결핍보다 나는 짐승에 대한 결핍이 많은 편이라고. 이제 이거는 약간 집착적인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 그 특이점이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강아지를 두고 외출하지 않아. 누군가 개를 봐줘야만이 내가 외출을 해. 그게 되게 미안해서 못해. 근데 그럴 만한 사연이 있기는 해.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 마당에서도 고양이들 많이 이렇게 케어하시니까. 그래서 짐승한테 느끼는 감정은 되게 내가 풍요롭거든. 근데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은 이게 결핍인 것 같아. 메말라 있다. 그리고 관계성에 대한 결핍이 있어. 다가가지 않으면서 관계를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풀어보려고 하지 않는 상황인 거지.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거든. 네. 아 요즘 사람들 느끼는 그렇지. 관계에 대한 결핍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저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핍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대화 속에서 나오는구나. 대화 속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지. 내가 있잖아 만인군상을 보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뇌가 알아서 해탈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학벌에 대한 결핍 있는 분들도 많지. 아 진짜 세상이 결핍투성이네.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고 부족한 거 거기에 약간의 고집스러운 집착인 거지. 트라우마하고는 또 달라. 트라우마는 나와요 팔자에. 그렇진 않아. 성격 양극성장애 이런 것만 나오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얘기했잖아. 받아서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고. 그 말하고 또 비슷하네요 선생님. 나가야 들어오는 것처럼. 돈도 써야 들어와.